안녕하십니까. 저는 톡 여는 세상의 진행 MC 박재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톡 여는 세상은 정의당 시민정치위원회가 제작하는 방송인데요. 정치하는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시민 누구라도 말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연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의 평범한 엄마이자 참 보육을 위한 부모연대의 장미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저는 그 7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고, 제가 그 2012년 무상보육 시행되는 첫 해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실질적인 무상보육 시혜자이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교육청에 이런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면서 학부모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보육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이런 혼란들이 어디서 야기됐고 우리는 이런 혼란을 어떻게 제거하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것을 주장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부모들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책임 보육을 약속했고, 거기에서 누리과정 확대 시행과 그 재정을 약속한 거에 대한 그것을 명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해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약간의 혼란을 갖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약을 약속했고 재정 마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계획을 얘기하지 않고 장밋빛 전망만 준 채 혼란을 주고 결국 그 책임을 희석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불만이 커요.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의 담화에서 어쨌든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을 지켜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하면서 해결해 보자 그랬는데, 지금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당시에 선거 직전에 민심을 얻으려고 할 때 국가 책임 보육을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서, 누리과정 확대 시행을 약속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신뢰를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협박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타협과 어쨌든 그 협력을 위한 방법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또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대통령이 국가 책임 보육 약속을 한 것 때문에 투표한 부모들이 많을 텐데, 그들한테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말하고 싶으신지 전 진짜 대통령께 묻고 싶네요. 그리고 이런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현장에서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당장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사들의 불안감이 상당해요. 근데 보육의 주체인 교사들이 불안하면서 이건 당연히 알게 모르게 아이들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이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그 운영 방식이 있고 정부의 지원금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위협이 되면서 지금 그 기관들의 어려움도 크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은 당장 가계 경제가 어려운데 누리과정 비용을 포함해서 몇십만 원을 아이 한 명당 내야 되는데 2명이면 이미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내야 될 텐데, 이런 비용을 치르고 아이를 기관에 보내야 되는가? 그보다 더 깊이 이런 비용을 치를 만한 경제적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보육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떠넘겨져 오니까 그런 경제적 압박과 부담감, 그리고 특히 여성들에게 이 양육이 전가되고 있는데,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은 우선적으로
엄마가 직장을 다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여성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도 상충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제약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같이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양육을 전담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하게 되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런 스트레스가 아이들한테 전가되면은 그것들이 또 아동학대로 자연적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친구들과 함께 사회생활하고 교육받고 이랬었는데 실제로 친구들과 단절되는 그 불안감 그리고 엄마들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느냐 또 숙제가 떠안겨지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복합적인 문제들 때문에 가정의 불안감은 상당해요. 그런데 정말로 대화와 타협도 거부하고 오로지 그 교육청에만 떠넘기는 이 상황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주변을 보면 다행히 저는 아이가 한 명이지만 유아가 있고 학생이 있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 그러니까 동생의 그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서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이런 복지 후퇴로 인해서 냉난방비가 삭감된다든지 뭐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뭐 학교 비정규직들의 이제 처우가 열악해지고 당장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은 기간제 교사가 1,500명인데 그걸 50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학교 복지냐 누리과정 예산이냐 선택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유아 동생 위해서 형님들이 양보해야 되냐 이간질 시키면서 사실 그것 때문에 무상급식까지 위협에 처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이렇게 부모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이런 복지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정부의 전략 때문에도 또 저는 분노하는 게 대통령이 약속은 해놓고 돈은 안 주고 그리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책임져라 이런 전략들은 사실상 그 정부가 복지를 축소한다는 것보다는 책임을 희석해서 지자체장이나 교육감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책임을 전가하고 또 선출된 지자체장이나 그 교육감들이 그 개별적으로 복지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복지에 대한 열망을 가로막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이런 거에 천착해서 좀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오늘 오다가 기사를 읽으니까 그런 비유를 했더라고요. 김병준 교수님께서인가 짜장면 값에 비유를 하셨는데 어느 시민이 시골 지나가다 노인들한테 출출하실 텐데 짜장면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돈은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내야 되느냐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딱 와닿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이 문제의 고민을 확대하자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결코 영유아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학부모의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노동 조건 문제 그리고 학교의 교사들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문제와 직관되어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해결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임 떠넘기기에 이런 일시적인 해결 방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작년부터 연동되어 온 문제로서 지금 올해는 더 심각하잖아요. 근데 보육 대란의 심각성 때문에 이제 작년에는 교육감들이 임시 처방에 합의를 했지만 올해는 정말 임시 처방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으로의 그 무상보육의 그 갈 길을 위해서도 그렇고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학교 복지 그 근로 조건을 위해서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 재정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그 교부금의 41조를 다 배당을 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줄고 있으니까 돈이 남을 테니까 당연히 교육청에서 이거를 책임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교부금은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선되기 전에 그 비율된 그 비율이 그러니까는 자동적으로 배분된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 어쨌든 국가 책임 보육을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약속을 지키자면은 교부금에 플러스 돼서 누리과정 예산이 플러스 돼서 지원이 돼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생 수가 줄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OECD 국가 중에 그 교사대 학생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상당히 높아서 문제가 있고 학교 복지가 매우 열악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은 채 그냥 정부가 재정 그 교부금을 줄 걸 다 줬으니까 너네가 책임져라. 이거는 결국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일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그 피해를 니네가 감당해야 된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보육과 교육은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성장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장 세대들한테 국가의 수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 교사들과 부모들은 약속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해야 되고 그런 잘못된 정책 속에 잘못된 각인 속에 성장한 아이들은 약속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대통령과 이 집권 여당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총선을 두고 또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왜 국민을 선거 때만 되면 활용하려고 하시는지요? 이렇게 불신을 심어주고 선거 때만 되면 활용하려고 하면은 국민들이 그거에 신뢰를 가질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가장 더 큰 문제는 이 보육과 교육을 재정에 환원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 세대인 이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기적이고 정교하게 이 정책이 짜여 있어야 하는데 당장의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재정을 떠넘기거나 재정의 효율성만 강조해서 국민한테 떠넘기기를 하는데 이런 정책 때문에 이런 방향성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가 좀 더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장기적인 투자가 결국은 나중에 좋은 인재를 만들고 더 토양이 튼튼한 국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번에 정말로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국가 재정을 좀 더 투자해서 누리과정 그 파동을 명확하게 마무리 짓고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육 환경, 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